성적실로 290건 성종 25년 5월 19일 병호 세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사헌부지평 안윤덕이와 쌀이기를 지난날에 멀리 귀양간 조사를 적어서 아래라고 명하셨는데 본부에서 우연히 환관 설맹손의 이름을 빠뜨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써서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설맹소는 멀리 귀양 갔다고 말하는 것은 가하겠으나 조사라고 말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설맹소는 지금 용서할 수 없다 하였다. 안윤덕이 아뢰기를 공신 옹주의 집을 개조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전하께서 이미 대간의 말을 들으시고 영선을 파하셨으며 또 수금된 죄인의 처결 상황을 조사하여 관대하게 석방하셨으니 하늘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여기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우선 비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그 역사를 마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공감 제조가 어쩔 수 없이 말하였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로 290권 성종 25년 5월 19일 병호 네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갈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 송록에 이르기를 각도의 관찰사가 포평할 임시에 채임되면 전임 관찰사가 등급을 매긴다 하였습니다. 청와대 전임 관찰사 이측에게 포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290권 성종 25년 5월 19일 병호 5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금년에 오면서 엄량이 조화를 이뤄 가뭄이 재앙이 되었는데 금년의 가뭄은 지난해보다 심하다. 깊이 그 까닭을 생각하면 어찌 불러들인 바가 없겠는가. 내가 옥성하는 즈음에 간혹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본월 18일에 대신들에게 수금된 죄인의 처결 상황을 조사하도록 명하고 죄가 가벼워 의논할 만한 자는 모두 용서하여 주게 하였다. 경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체득하여 가볍게 계류된 것은 일체 그 인정과 법을 참작하여 관대하게 석방한 뒤에 죄명을 갖추어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로 290권 성종 25년 5월 20일 정리 첫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익흑균이 언일의 선비를 첨가하여 아뢰기를 창원사람 참군 박시명은 부모를 잘 공양하며 뜻을 받들어 어김이 없고 혼정 신성하기를 한결같이 예대로 하며 간혹 병이 들면 옷의 띠를 풀지 않고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고 직접 찬구를 잡되 오래되어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병이 전과 같이 회복되면 비록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칭대하여 맛 좋은 음식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미는 나이 93세에 세상을 마쳤고 아비는 96세에 세상을 마쳤는데 모두 슬퍼하기를 예의에 지나치게 하였으며 복을 마친 뒤에도 조석전을 드리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사당에 참배하기를 지난날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산사람 생원 정철견은 정직하고 지조가 있으며 시골 구석에 침체되었지만 학문을 공부하고 덕을 기르며 스스로 수양하여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기력이 오히려 건장하며 그 재능과 행실이 임용하여도 감당할 만합니다 하고 현풍사람 전 개천 군수 곽순종은 본래 무인인데 시골에 살면서 구차스럽지 않고 뜻을 돈독하게 하여 어버이를 복양하며 늙은 아비를 위하여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원 김굉필은 성리학에만 전일하게 하여 마음을 집중하며 조행이 방정하여 굽혀서 기용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이조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로 290권 성종 25년 5월 20일 정리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제하여 정승조와 김자정을 석방하게 하였다. 성조실로 290권 성종 25년 5월 20일 정리 세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허치미와 쌀에기를 신이 본래 병이 있는데 이제 천조사로서 북경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근대 침구로 조양하고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북경에 가는 문서에 신의 직함을 대사헌으로 쓰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데리고 가려던 노자를 본부에서 검찰할 일이 있다니 신이 이 관직에 있기가 편치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을 북경에 조연하려 보내려고 하였으나 간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지금도 보내고 싶지는 않으나 전대하는 능력은 언사뿐만이 아니다. 중국 조정에서 만일 묻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학문이 있는 사람인 연후라야 가하다. 과연 대사원을 북경에 보내는 것은 불가하니 육조 찬판을 참여시켜 환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이 15년 5월 20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김사지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정승조를 특별히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정승조는 일이 장후에 관계되었는데 그때에 귀양본에 내쫓는데 그쳤으니 성상의 연애가 더 매우 중합니다. 이제 또 오래되지 않아 용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조가 비록 죄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뭄의 재해 때문에 결점을 씻으려 한 까닭에 용서했을 뿐이다. 대신으로서 멀리 귀양을 갔으니 어찌 징계된 바가 없겠는가 하였다. 김사지가 또 아뢰기를 죄는 가벼운데 처벌이 중하거나 죄는 중한데 처벌이 가벼운 것은 모두 형벌을 적당함을 이런 것이 됩니다. 지금 정승조는 대신이면서 일이 장후에 관계되었지만 귀양 보내는데 그쳤고 또 그를 용서하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형벌의 적당함을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이 적당함을 잃으면 천심이 편치 못하니 지금 한창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더욱 마땅하지 않습니다. 참건대 용서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이 한번 허물이 있다고 하여 어찌 끝까지 버릴 수 있겠는가. 정승조는 죄를 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지금 재변이 있으니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용서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이 15년 5월 20일 정리 5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삼가 대명률을 살펴보니 만약 도리가 아닌 게 걸량한 자손을 구타해 살해한 자는 장 100대의 두 2년이며 고의로 살해한 자는 장 100대의 유 2천리이고 고공을 고의로 살해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기민은 죄가 사람을 살해한 데 관계되니 가벼운 것을 따라서 논단할 수 없습니다. 소공친을 구타하여 살해한 율에 의거하되 상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 생기를 구타하여 살해한 데에는 저절로 정률이 있을 터이니 정률로서 조율하는 것이 마땅한데 상복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말을 하니 지금 이와 같이 한다면 율문밖에 별도로 논단한다는 듯하다 하였다. 영조판사 선건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누이의 아들 장손이 이미 조카가 되고 또 고공이 되니 두 가지 율이 함께 존재하여 한쪽만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가지 율을 함께 인용한 뒤에 소공친을 구타하여 죽인 율로 논단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법사의 관리가 된 자는 당연히 정률로서 조율해야 하는데 심지어 상복할 때 사정을 아울러 상고할 만하다고 하니 지금 형조에서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아야 마땅한 사람을 처벌하는 듯하다. 조목을 고쳐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0일 정리 6번째 기사. 신승선을 숙묵대부 거창군으로 어세겸을 겸 홍문관대제학으로 허침을 가선대부 예조 참판으로 정경조를 가선대부 사헌부대사원으로 송지를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로 성세명을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으로 이종호를 가선대부 전라도 관찰사로 김수손을 가선대부 황해도 관찰사로 황사효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권경희를 가선대부 동치중추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290권 성종이 15년 5월 2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290권 성종이 15년 5월 2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안산군 사람 어모장군 김응문이 글을 올려 폐단을 진술하자 전교하기를 김응문은 무인인데도 국가 일을 잘 말하였으니 역시 가상할 만하다 하고 김응문을 명소하여 가뭄을 걱정하는 오은 율시를 지어서 바치도록 하고 호초 한말 활 한 장을 내려주도록 명하면서 전교하기를 지금 지은 것을 보니 비록 모두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무사로서 이만한 자는 얻기가 쉽지 않다. 내가 습독관으로 차임하여 녹봉을 주면서 무사를 교회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자
도승지 김은기 등이 아뢰기를 김은무는 나이가 지금 69세로 기거가 불편하니 벼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말 이와 같다면 벼슬할 수 없다 하였다. 70이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1일 모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날씨를 관찰하건대 조금도 비가 내릴 징조는 없고 기후는 비록 이미 2번 행하였다고는 하지만 석척 기후하는 동자가 어찌 성심으로 기도하였겠는가. 헌관을 가려서 다시 기후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그리고 일본국 사신을 접견할 때 음악을 쓰는 것은 사신을 위해서이니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이지만 전후 고치에 이르러 쓴 진열말하고 연주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2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종호가 와서 아뢰기를 신을 임소에 급히 부임하라고 명하셨는데 지역에 도임하면 진상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청와대 천천히 떠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감사히 지금은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은 농사일이 한창 번잡하며 가뭄의 재해도 또 심하니 비록 진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장애가 되겠는가. 급히 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2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민희가 와서 아뢰기를 정승조와 김자정은 죄를 범한 것이 작지 않은데도 파면시켜 귀양 보는 데 그쳤다가 지금 가뭄의 재해 때문에 관대하게 처결하여 석방하도록 하셨으니 악한 짓을 한 자가 장차 어디서 징계되겠습니까? 죄가 가벼운데도 귀양을 보냈다면 오히려 간혹 원통함이 있겠지만 죄가 중하여 용서하지 않는데도 원통함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세상이 한번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하여 어찌 오래도록 회개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다만 징계가 되도록 하여 거치게 할 뿐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4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4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4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병마 절도사 김서영이 치게하기를 저개가 연의 여러 섬을 검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보통으로 여기는데 금년에는 20여 척이 멋대로 행동하기를 거리낌이 없으니 조짐을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참컨대 연의 수군이나 육군으로 배를 타는 데 익숙하면 날래고 용감하여 활을 잘 쏘는 사람과 인이나 공천으로 활을 잘 쏘면서 적의 체포를 자진하여 원하는 자를 가려 뽑아 가벼운 배를 준비하여 요예차에 운거하였다가 외선이 만약 나타나면 빈배를 마련하여 그들을 유도해서 끌어들여 육지에 내리게 하고 복병으로 협공하게 하면 비록 사로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방자한 생각으로 몰래 발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병조에서 여기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변장이 평사시에 대비하여 방어하기를 잘하지 못하고서 한번 좀도둑을 만나며 공사천을 모집하자는데 이르니 분잡하고 소유스러운 듯합니다. 그리고 빠른 배를 준비하여 요회체에 운구하며 군사를 매복시켜 변고에 대비하는 것은 변장이 적당한 시기에 임하여 조치하고 대처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청와대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로 하여금 더욱 조치를 조심스럽게 하여 혹시라도 어렵게 여기거나 걱정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2급배 노사신 윤호 한치영 정문영 요지는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랫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다만 군사를 매복시켜 변고에 대비하는 것이 비록 변장이 시기에 임하여 조치하는 데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고초도 등지는 고기 낚는 외선이 더러 풍랑의 변으로 인하여 표류하여 내지로 들어오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 절목을 엄하게 세우지 않으면 식견이 없는 무리들이 경솔하고 망령되게 행동하면서 공을 구하려고 서로 다투느라 변방의 현단이 틀림없이 야기될 것이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절도사가 아랜 것을 일정한 법으로 삼을 수 없으니 변고에 대응하는 절목을 병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거듭 경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변장이 진실로 시기에 임하여 대처하고 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병조에 살인 것과 같이 하여 그 대처하고 조치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게 하면 아마도 간혹 실수가 있을 것이고 또 윤호선의 의논처럼 절목을 만든다면 군사에 관한 것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이것도 불가하다. 그러니 병조에 살인 것과 윤효선의 의논을 채택하여 유시를 내리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4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요즘 정전을 피하시고 반찬을 누리셨는데 이제 비가 많이 내렸으니 신들의 즐거움 다함이 없습니다. 정간대 평상시의 반찬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정전에 나아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요즘 가뭄은 나의 부득으로 이루어져 잘못이 없는 백성들에게 미쳤는데 어찌 한 차례 비가 내렸다고 하여 정전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4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유인홍이와 사례기를 지금 수금된 죄인의 처결 상황을 살피게 한 것은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정승조는 이미 전하를 속였으며 또 조정을 속였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 끝까지 추국하여 유를 조정하였다면 죄가 복주되어야 마땅한데 다만 시추로 조율하였게 하였기 때문에 부추하는 데 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용서하시니 나쁜 짓을 저지른 자가 장차 어디서 징계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조는 이미 대부의 반열에 있었으며 사건이 과오로 빚어진 것이니 마음의 고의로 한 것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수금된 죄인의 처결 상황을 살펴 그를 용서한 것이니 다시 성명을 거두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하였다. 유인홍이 다시 아뢰기를 처음에는 비록 수금된 죄인의 처결 상황을 살펴 용서하였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불가하다고 여기면 기양지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옛 사람이 말하기를 홍량을 삶아 죽여야 하늘이 비를 내릴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죄를 줄 사람을 죄주어 하늘에서 비를 내린 경우는 있었지만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는 사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홍량을 삶아 죽여야 하늘이 비를 내릴 것이다는 홍량은 한나라 무제 때 시중인 상홍량을 말하는데 무제 때 날이 가물자 무제가 여러 관리들에게 기우하게 하였더니 태자 태부인 복식이 말하기를 현관들은 거둬들인 세금으로 녹을 받아 먹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상홍량이 벼슬아치들로 하여금 시장에 앉아 물건을 팔도록 하고 이익을 구하게 하니 상홍량을 삶아 죽여야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한 데서 온 고사이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4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전라도 병마 절도사 김서형에게 유시하기라. 국가에서 연의 요괴처에다가 수영을 설치하며 여러 포에다 병선과 수군을 배치하고 연대를 배열하여 후망하면서 변고를 보고하게 하였으니 그 대비하고 방어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다하지 않음이 없는데 저게가 이와 같이 일어나 다니니 이것은 바로 변장이 평상시에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지 않은 까닭이다. 경이 지금 한번 전도독을 만나고는 공사의 청구를 모아 병고에 대비하도록 주청하는 데 이르렀으니 한갓 겁을 낼 뿐만 아니라 분잡하고 소요스러울 듯하여 결단코 할 수 없다. 그리고 군사를 매복시고 병고에 대비하는 것은 변장이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처리하는 데 달려있을 뿐이다. 다만 고초도의 등지는 고기 낚는 외선이 문인을 발급받아 내왕을 하는데 간혹 풍랑의 변화로 인하여 표류하여 내지에 들어오는 자가 많다. 만약 식견이 없는 우리가 경솔하고 망령되게 행동하며 서로 공을 구하려고 다툰다면 변방의 혼란은 틀림없이 일으킬 것이니 이것이 작은 사고가 아니다. 변경의 이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경이 잘 조치하여 혹시라도 허술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안윤덕이 아뢰기를 정승조의 죄는 처음부터 애매한 것이 아니며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은데 어찌 경솔하게 관대히 처결하여 석방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영사 2급배가 아뢰기를 징계가 되도록 하여 그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정은 손주는 아뢰기를
정순조는 출신이 없으며 다만 공신이라 하여 지위가 판서에 이르고 호조의 책임자가 되었으니 한결같은 은혜가 지극히 중합니다. 당연히 성상의 은혜를 체득해야 하는데도 도리어 장사치와 내통하고 또 가동을 지방에 보내어 그 이익을 도모하였으니 상홍량과 공근의 무리는 비록 국가를 위하여 이익을 도모하였어도 후세에서 모두 그를 그러다고 하는데 더구나 정순조이겠습니까? 대신이면서 이와 같이 하였으니 진실로 엄하게 다스려서 그 나머지를 경계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석방할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징간 유자감은 아래기를 정승조는 아주 간사하거나 자질구레한 사람이 아니니 틀림없이 우연하게 사기를 실수하였을 것입니다. 하자 선주가 말하기를 장사치와 교통안 등의 일은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자이면 차마하지 못하는 바인데 더구나 대신이면서 이와 같이 하였으니 이는 취렴하는 신하입니다. 옛날에 이르기를 취렴하는 신하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도신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성상께서 비록 대신이라고 하여 관대하게 용납하지만 대간도 공론을 가지고 아뢰었으니 만약 공의를 채용하여 대신에게 사사로이하지 않으시면 성덕이 더욱 빛이 나을 것입니다. 상벌이 분명해진 연후에 위로 하늘의 견책에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안윤덕은 말하기를 정순조를 석방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견책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홍량을 삶아 죽여야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익을 도모하는 신하는 진시로 삶아 죽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순조를 석방하는 것은 하늘의 견책을 응답하는 데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귀양 가서 외방에 있었으니 비록 한 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찌 징계된 바가 없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밤에 도둑이 담을 넘어 벽을 뚫고 내 공방에 들어가 녹비 등의 물건을 훔쳤는데 포도장에게 수사에 체포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또 선정관에게 명하여 대궐문으로 나아가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는데 공방직인 순동이란 자가 몸 위에 찢어진 상처가 많으므로 우승지 권경우에게 명하여 공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드나든 구멍으로 그를 심하게 하였더니 그 상처 부위가 과연 뚫린 구멍의 나무 끝부분과 서로 부합되므로 의금부 당상 이철견 이계동 박근 채수를 명수하여 권경우와 함께 순동을 당지청에서 고신하게 하였는데 순동이 과연 자복하였다. 선교하기를 정말 실정을 잘 알아내었다. 순동은 죄를 저지른 자 중에 우두머리니 한편이 된 무리를 추가해 엄한 법으로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너무 엄하게 형벌하여 생명을 잃게 하지는 말도록 하라 하였다. 내궁방은 초엽에 임금이 사용하는 활과 화살을 도맡아 만들던 국내의 관아이다. 상의원에서 소속되어 내시들이 이를 맡아보았다. 당직청은 의금부에 속하던 관청의 하나이다. 도사가 한 사람씩 번을 들어 소송 사무를 처결하는 것으로 국문 가까이 두었다. 태종 14년에 설치하였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양대비에게 복선하도록 청하였더니 나더러 먼저 복선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지금부터 양전 및 대전 중궁에도 모두 복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김사지가 아뢰기를 정승조의 주는 사건이 장후에 관계되었으니 이는 바로 도신인데도 지나치게 성상의 연회를 입어 부처하는 데 그쳤다가 얼마 되지 않아 그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사문의 장후는 본래 예의에 들어있지 않은데 지금 만약 석방하여 보낸다면 어디서 징계가 되겠습니까? 하고 집이 민사하거는 말하기를 정승조가 범한 것은 사람이 참아하지 못할 바이니 석방하여 보내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좌우에 하문하였다. 영사 윤호가 말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지사 을세겸은 말하기를 사건이 타모를 범하면 사대부의 명예와 절개가 관계되는 것이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종조의 김점이 서경 감사가 되어 장후를 범하였다가 끝까지 금고시키고 소용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도 사판에 낄 수 없어 의수를 업으로 삼았었는데 신도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정순조를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 귀양살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석방하지 말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특징관 윤효손이 말하기를 경상도 여러 수진에 모두 외양선 2척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에 군인이 없으니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있으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만약 보충할 만한 군사가 없으면 청컨대 대명성군에 옮겨 지급하여 배의 운행을 익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 하문하였다. 윤호가 말하기를 이 말은 훌륭합니다 하고 어색이만 말하기를 군사의 보도 오히려 보충할 수 없는데 별선의 군주를 어디를 말미암아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배는 언제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대수 선군을 주의하여 활용하는 것은 절도사 만호가 그때그때 조처하고 대처하고 조치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무슨 방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변장이 절도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윤효손이 말하기를 배를 만드는 목재는 100년을 길러야 활용할 만하니 그것을 얻기가 어려움이 이와 같은데 무지한 백성들이 살림에다 불을 질러 태워버리니 너무나 적당함을 잃어버려 할 말이 없습니다. 청컨대 금지시키는 법을 엄격하게 하소서. 그리고 국가가 진관의 법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도망하는 자를 체포하고 금지하는 것이 점점 풀어져 사민 300여 명이 도망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도승이 법령을 따르지 않고 관방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건대 엄하게 금지하는 법을 세우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법을 거듭 밝히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특징관 박안승이 아뢰기를 전라도 여러 고을에 간혹 창고가 없어 모두 노적을 하다 보니 미곡이 썩습니다. 청컨대 농한기에 점차로 창고를 짓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서경감사는 평양감사를 말한다. 도승은 나루를 관장하는 관원이다. 나중에는 도진, 별장으로 개칭되었다. 수상한 사람을 검문, 검색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현숙 공주의 비 청옥이 왕대비에게 아뢰기를 공주의 유모 대이와 보모 소비와 비 부거지 옥매와 노 도치 유모의 아들 이근수가 공주를 독살하려고 도모에다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임금이 즉시 영의정 이극배 우승지 권경우에게 명하여 대간 각 일원과 더불어 의금부 당상과 함께 그를 잡치하도록 하고 전교하기를 풍천이 공주의 유모 대이가 공주를 살해하려고 도모하여 몰래 신복의 사람들과 비상을 잘게 부수어 공주의 밥에다 타서 해치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차마 타서 올리지 못하자 대이가 그가 오래 끄는 것을 책망하였는데 대비가 듣고서 국문하도록 하였다. 부거지, 청옥, 이근수 등은 그 실정을 실토하였으나 간혹 고문을 당하는 자가 있으며 대이와 부거지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다. 비로소 주인을 살해하려고 도모한 것도 참아하지 못할 바인데 더구나 유모로서 기른 자이겠는가. 이런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 용납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 죽으면 그와 같이 모의한 자의 실정을 알기 어려우니 형신을 갑자기 행하지 말도록 하라. 대저 옥사는 늦추면 조작하거나 꾸며서 대답하니 서둘러 분명하게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내가 법으로 중하게 조치하겠다 했다. 사신은 논한다. 집안에서 나온 초사는 모두 어리석은 동비가 공수를 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추국하였으며 서로 끌어들여 옥에 갇힌 자가 50여 명이나 되었으며 사정은 비록 의심스럽지만 이극배 등이 임금의 엄한 책무를 받고 감히 허물이 없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형신한 자가 40여인이며 목숨을 잃은 자가 10여인이므로 당시의 인원이 그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아이고 뭐 이런 일이.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장지하기를 정승조와 김자정을 석방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6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공조판서 유순 참판 한한 참의 김극류가 와서 아뢰기를
요즘 가뭄의 재해 때문에 제천장의 역사를 정지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승, 지승이 상언하에 그 역사를 회복하도록 청하였는데 이 말도 이치가 닿습니다. 대개발스 역사하는 중 70여 명이 앞서 이미 역사를 책임졌는데 지금 역사를 정지시킬 것 같으면 어떻게 틀림없이 일일이 도로 모은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준비한 제목도 장마를 겪을 것 같으면 틀림없이 썩어 쓸 수가 없을 것이니 그 청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역사를 정지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99권 성종 25년 5월 26일 개축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99권 성종 25년 5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정경조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본래 간함을 따르시는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요사이 관찰하니 대간이 논한 것은 반드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성덕의 누가 됨이 큽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대사한 말과 같다. 그러나 어찌 대간의 말이라고 하여 모두 따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경조가 말하기를 지난날의 대간이 윤호는 우의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의원과 환관에게 외람되게 관작을 더한다고 논한 것은 모두 들어주지 않았는데 않을 수 없는데도 끝내 들어주지 않으시니 어찌 가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이미 모두 말하였다 하였다. 정경조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대신을 의뢰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지극하니 대신이 된 자는 당연히 국가의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야 하는데 요즘 재상을 관찰하면 늘 고문할 때 모두 승순하기를 힘써 반드시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고 하여 대신의 채무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의논할 적에 비록 절친이 아니더라도 모두 상피하면서 의논하지 않은 이것은 크게 불가합니다. 하자 영사 노사신이 말하기를 정경조의 말이 옳습니다. 다만 당종 절친은 법으로 상피하게 하는 것은 없더라도 어찌 편안하게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논하도록 허락하신다면 당연히 의견을 의논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간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름을 면하려고 대간의 말을 모두 따른다면 대간이 당연히 스스로 할 것이지 하필이면 나에게 보고한 뒤에 처리할 것이 있겠는가? 허정성이 평일에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대간과 재상이 각각 저절로 무리를 나눠 대간이 조금만 의사가 거슬리면 번번이 대신을 탄핵하니 이 때문에 재상이 대간을 두려워하고 꺼려서 무릇 이를 의논하며 각각 그 의견을 다 말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타당하다. 대간이 비록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만 재상의 개교가 어찌 대간보다 못하겠는가. 지금 재상이 모두 승순하기를 힘쓴다고 말하였는데 그 패단은 틀림없이 허종이 말한 바와 같음이 있었을 것이다. 대체로 대간이 말을 하고 인군이 대신에게 의논하여 여러 의논을 채택하고 참작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 만약 대간이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면 그 패단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고 노사신이 말하기를 만일 큰일을 만나면 군신이 진실로 가부를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은 대신이 더러 말하는 바가 있으면 대간이 도리어 그것을 공박하니 이것은 모두 신등이 용렬한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대사원의 말과 같다면 모든 일은 모두 헌부에서 말한 바를 옳게 여기고 그 사이에 가하다 부하다 못하겠는가 하자 정경조가 말하기를 천하의 일은 옳은 것도 있으며 그런 것도 있으니 말한 바가 옳으면 비록 주요의 말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더구나 대간이 말한 것이겠습니까? 지난날 환시, 의관 및 윤호 등의 일은 남들이 모두 그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재상이 성상의 뜻을 성순하여 들어 대간을 지나치게 논한다고 한 자가 있었으니 이와 같은 것은 아무리 재상의 말이라 하더라도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한 임금이 말하기를 윤은 특별히 다른 허물이 없으며 그 지목한 것은 다만 불황하다는 것뿐이었다. 삼공은 임무가 중대하니 경솔하게 진출시키거나 물러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어찌 들어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정경조가 말하기를 삼공을 어찌 겨우 허물이 없는 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일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는데 일이 만약 들어줄 만한 것이면 괴하게 결단하여 멈추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다 말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이금부에 전교하기를 대의를 수고할 때 대관을 연번으로 보내지 말도록 하고 한 명으로 하여금 국문을 마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날씨가 더 더워지니 이제부터는 주간과 석강을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7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조위가 치게하기를 해미, 홍주 등지의 백성들이 외변이라 일컬으면서 서로들 놀라 동요하여 더러는 분주하게 산에 오르고 더러는 짐을 지거나 이고 성에 들어감으로 해명하여 금지시키고 즉시 안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여러 고을에도 놀라 동요하는 것이 없지 않으니 청주목사 최옥순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군중을 미혹시키는 사람을 끝까지 출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란 거짓말이 대중을 미혹시키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다. 지금 외변이 있다는 말은 틀림없이 무례하고 간세한 무리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놀라고 동요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망해서 숨게 하고 그 틈에 재물을 절취하려는 것일 뿐이다. 지금 서울 안에서도 어린아이를 묻으며 재앙을 물리친다는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이 여러 번 들끓어 여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조그만 일이 아니다. 끝까지 체포하여 법으로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하고 체포하여 추문해서 아뢰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7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성공감 제조 한치영 정문영이 아뢰기를 신등이 덕건대 중 지성이 제천정의 역사를 정파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밀력을 역사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이 자진하여 와서 하는 것이니 하늘의 견책을 삼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중이 받는 미포가 매우 많긴 하지만 지금 만약 도망하였으면 어디를 말미암아 참겠습니까? 제목은 장마를 겪으면 썩어서 쓰기가 어려울 것이니 저건데 도로 역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 군의 집도 이미 역사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새로 짓는 것인데 손질하고 단장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장차 기울어져 위태롭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다시 백성들을 역사시게 할 것입니다. 지금 또 비가 내렸으니 청건대 군인을 헤아려 정하여 점차로 손질하고 단장하게 하소서 했는데 아랜대로 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8일 얼며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8일 얼며 두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계남이 하직하자 전교하기란 처음에 인견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일이 있어 그렇게 못하였다. 본도의 일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경이 어찌 모르겠는가. 방하는 일은 진시로 놓칠 수 없으며 면허를 심거나 전죽을 배양하는 것과 무릇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일 같은 것은 경히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8일 얼며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 하문하기를 지난날에 어린아이를 묻으며 재앙을 물리치는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본부로 하여금 만일 들은 바가 있으면 체포하여 아뢰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지금까지 아뢰미 없는가 하였다. 지평 유인홍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통로에다 방을 걸었는데도 와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신등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와서 아랠 수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8일 얼며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이제 기후하여 비가 내렸으니 행향사는 전례대로 말을 지급하고 동자 무리들도 쌀을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15년 5월 2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15년 5월 2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정전을 피하신 지 오래되었는데 팔도에 우택이 두루 흡족하니 청간대 정전으로 나아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뭄의 재해는 실로 나의 등망을 이른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우택이 이미 흡족하니 경들의 청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2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날씨가 매우 더우니 나뿐만 아니라 재상의 기고도 어려울 터이니 6월 초 하루부터 8월 15일까지 잡사를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90건 성종 25년 5월 29일 병진 네 번째 기사 경기도산 남세주가 여러 고을을 고쳐서 경종하는 상황을 와싸래자 전교하기라. 이제 아는 것을 관찰하니 종자 환상은 수령도 그것을 나눠 주기를 싫어하고 농민들도 받아내기를 꺼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금년은 오히려 우택이 있지만 다른 해에 지금보다 더 심함이 있을 줄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 종자를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쳐 심어서 징험하게 하고 고쳐 심은 날짜와 결실하고 배워서 거두들인 날짜를 상세히 적어서 아래도록 하라. 그리고 결실한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화리를 징수하지 못하게 하고 결실한 것이 비록 없더라도 종자를 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기피를 하지는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290권 성종 25년 5월 29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날씨가 매우 덥고 옥중에 갇힌 자가 많다고 하여 그 구려하는 상황을 주서 사관으로 하여금 내관과 같이 의금부와 전옥을 고험하게 하였는데 의금부에서 빙점과 육화탕이 없었으며 전옥에는 빙점이 없었다. 전교하기를 그것을 하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의 사례기라 오래 얼음을 받는 것은 횡간에 기재되어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개청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육화탕은 호조에서 세 차례 통보하였으나 지금까지 수송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와 같이 혹독한 더위에 옥중에 갇혀있는데 약으로 구려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병이 나을 것이다. 요컨대 모름지기 실정을 알아내 그 죄대로 처벌하는 것은 가하겠지만 약으로 구려하지 않아 죽도록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5월 15일 이후부터는 날씨를 관찰하여 얼음을 받도록 개청하고 호조의 해당 관리는 사헌부로 하여금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육화탕은 당약의 한 가지로 더위가 심장과 비장을 상하게 하여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고 더러는 광란으로 근육이 뒤틀리는 정체와 또 부종, 학질, 설사를 다스리는 데 쓰이는 구급약을 말한다. 성조시로 290권 성종 25년 5월 3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징간 성근이 아래기를 기미가 장손을 살해한 데 대하여 본조에서는 고공을 구타하여 살해한 것으로 논단하였는데 계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신이 율문을 관찰하니 이르기를 소공친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교용하고 걸량한 이성 자손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장 100대에 두 3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손은 나이 1살 때부터 기미의 집에서 길러 고공으로 그를 부렸으니 거두어 기른 은혜가 있으면 종과 주인의 분수가 있는데 이것을 버려두고 유독 소공친으로 논단한다면 신은 아마도 살해가 뒷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친함이 더욱 가까우면 죄는 더욱 가볍습니다. 기미가 만약 동성의 조카를 구타하여 살해하였다면 죄는 더욱 가볍겠지만 이성인 때문에 죄가 중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저위에 고문하기를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정해진 법의 집행을 실수한 책임을 지릴 것이다 하였으니 살리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것은 바로 그 조카를 구타해 살해한 것이니 고공으로만 논단하는 것은 아마도 편치 못할 듯하다 하였다. 지사 어세겸이 말하기를 생질이라는 친함에다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거두어 길렀다고 말한다면 가하겠으나 고공이라고 말한 것은 불가하며 고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제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외방에서 옥사를 청단하는 자가 기미가 죄를 벗어나려고 살피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살리는 방법을 구하신다면 거두어서 기른 것으로 논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특징간 윤효수는 말하기를 이성은 소원하기 때문에 죄가 중하고 동성은 친하기 때문에 죄가 가볍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미 집에서 길렀다면 거두어서 길렀다고 말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공을 살해한 율로 논한다면 틀림없이 패단이 있을 것이니 3세 전에 거두어서 기른 것으로 논단하여 살리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시로 290권 성종 25년 5월 3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일본 국관수로 구주 도원수 원정교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시로 290권 성종 25년 5월 3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형제의 전교하기를 김포에 대한 조율은 조목을 고쳐서 아래대로 하라 하였다. 김포는 김희의 오기인 듯하다. 성조시로 290권 성종 25년 5월 30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내자시 부정, 강자정 등 3인이 윤대하다. 성주시로 290권 성종 25년 5월 30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주와 승지 한사문에게 명하여 위관 등에게 말하기를 지금 대2의 사건은 진실로 국가의 변고이다. 이것은 나의 교화가 지극하지 못했으이니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엄히 다스려 그 죄를 크게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실정을 얻지 못하면 위관과 대관을 어디에다 쓰겠는가. 그러나 지나치게 형량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30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황해도관찰사 황사유가 치게하기를 해주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퍼뜨리며 선동하기를 서울에서 여러 군의 집을 지을 적에 어린아이를 묻으며 재앙을 물리치는 제사를 지내려고 지방군의 어린아이를 잡아 배에 싣고서 떠난다고 하여 어린아이가 있는 자는 산과 들로 피하여 숨는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으므로 그 거짓말의 연유를 지금 한창 추국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아이를 묻으며 재앙을 물리치는 제사를 지낸다는 말은 틀림없이 간사한 무리가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미혹되게 하여 재물을 훔치려는 자가 한 짓이니 진실을 끝까지 체포하여 법으로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니 자세히 말의 근원을 물어서 빨리 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30일 정사 일곱 번째 기사 우승지 권경우가 의금부에 와서 아뢰기를 부거지의 공초에 이르기를 지난 3월에 대이가 사람을 시켜 비상 일봉을 주면서 나로 하여금 음식에 타서 공주에게 오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 근수가 그 어미의 말로 나에게 이르기를 너는 음식을 차리는데 관여하지 않으니 그 약을 성금으로 하여금 타서 올리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기에 내가 성금에게 말하니 대답하기를 이것을 비록 할 수는 있으나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였으며 성금은 공초에 이르기를 지난날에 내가 무슨 일로 공주의 뜻을 거스려 공주에 미워하는 바가 되었는데 지난 4월 초 5일에 도망하여 어미 집에 숨어 있다가 이달 초 7일에 자현하였지만 나는 사실 부거지의 말을 듣지 못했으며 나는 또 부거지의 말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여 부거지의 말이 성금의 말과 서로 어긋나니 공주의 종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하겠기에 성금을 형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가 명을 받고 가서 어떻게 이와 같이 하였는가 하자 권경우가 아뢰기를 성금은 처음에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5월 1일 상고하며 부거지가 성금으로 하여금 비상을 타서 올리게 했다는 말은 성금이 도망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을 분변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만약 큰 옥사를 다스림에 있어 반드시 끝까지 케어서 한 곳으로 돌아가게 한 뒤에 사람을 죄주어야 죄주는데 핑계가 없을 것입니다. 전교하기를 성금은 형신하도록 하였는데도 형신하지 않고 부거지는 형신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어긋난 단서를 기록하여 아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처음에 대관을 윤건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은 처음과 끝을 알아서 공문을 마치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대관이 된 자는 비록 인군의 과실이라고 당연히 말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시비를 다스리지 못하니 이는 틀림없이 사리를 밝게 하는 자가 아니다. 대산 정경조를 대사간 윤민으로 대신하게 하고 사음부로 하여금 권경으로 공문하게 하고 도승지 김은기에게 대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일 무 첫 번째 기사 영의정 2급배 의금부 등상 이철견 이계동 박건 최수가 와서 아뢰기를 승지 권경우는 상교를 널리 펴지 않음이 아니고 다만 성금의 공초에 이르기를 부거지가 말한 바는 모두 내가 듣지 못한 것이며 이것은 내가 도망하여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고 하였으므로 신등의 생각으로는 만약 성금이 진실로 그 모의를 듣고서 그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 죄는 같다고 여겼습니다. 성금이 도망한 날을 공주의 간호에게 물어야 하나 신등이 함부로 물을 수가 없는 까닭으로 개품했을 뿐입니다. 옥사는 귀일이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신등이 어긋나는 다스를 기록하여 취품한 것이지 형신하기를 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등과 승지가 함께 의논하여서 하였는데 어찌 승지를 추국함을 듣고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금이 달아났다 돌아온 날과 부거지와 말을 한 날이 비록 조금은 차이가 나기는 하나 성금을 형신하게 되면 그 도망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으며 대의의 일도 또한 이로써 실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듣건대 이 사람은 성품이 강인하다 하니 비록 스스로 달아나 있을 때의 일을 말하더라도 사실은 모의에 참여한 것을 한 뒤에 도망했는지도 또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신하의 실정을 알아보도록 하였는데 승지가 몸소 이 명령을 받고서 따르지 않았던 까닭으로 추국하게 된 것이다. 또 부거지 너를 형신하지 말도록 한 것은 부거지가 내전에서 국문함이 있을 때 이미 다 복주하고 주의 수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죽게 되면 빙추할 바가 없어 실정을 알기가 어려워질 것이니 이제 위단을 기록하여 아는 것은 형신하려고 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저 옥사에 있어서는 사소한 어긋난 단서를 귀일시키려고 하면 형사가 반드시 천연되어서 실이 반드시 오래 걸릴 것이니 속기 그 실정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어찌 대제하기까지 하겠는가 하였다. 이 급배더니 아뢰기를 이제 이 잘못된 일은 모두 신등의 소치이니 다시 이 역사를 다스리면 실로 마음이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인은 이 일의 정상이 명백한 까닭으로 속기 실정을 얻고자 하였는데 승지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또 재상도 같이 의논하였는데 바로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주문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헤아리며 자고하였으니 어찌 비엄함이 없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일 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안윤덕 사관은 정은 김사지가 사리기를 신등은 본시 성품이 용렬하여 사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법관으로서 이를 잘못 헤아림이 이에 이르러 금부의 옥사에도 이미 다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본직에 나아감도 또한 미안합니다. 청컨대 비엄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고 아들이 그 아비를 시살하면 이는 천하의 대변인 것이다. 이제 노비가 그 주인을 죽였으니 신자가 군부를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처음에 그대들에게 명하여 참국하라고 명한 것은 시비를 규거하게 하려고 함이거늘 지금 대인은 국문함이 마땅한데도 국문하지 않았고 부거지는 형신함이 부당한데도 형신하여 이를 시로함이 많이 있는데도 그대들이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이 일을 잘못 헤아린 것이다. 그러나 한번 조그만 잘못이 있다고 어찌 갑자기 죄질 수가 있겠는가? 비엄하지 말라 하였다. 안윤덕 등이 이미 물러가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물러가서 다시 이 일을 생각하니 취직함은 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어제 신등이 함께 의논하여 취품하였으니 승지가 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대가는 상원이 아니며 어제 이미 승지를 주문하도록 하였으니 신등이 취직함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성금이 달아났다 돌아온 날이 서로 같지 않고 털린다고 말하나 내전에서 내린 초추안이 대이가 성금을 깨어 달아나도록 한 초사가 있으니 만약 성금이 도망한 연우를 형신하게 되면 대이의 금정상을 알 수 있는데도 이제 그대들의 의논이 이와 같으면 대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함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안윤덕이 아뢰기를 이것은 대사입니다. 만약 한결같이 내전에서 내린 추안을 따라나면 어찌 반드시 다시 주문해야 하겠습니까? 별도로 위관, 승지, 대관을 보내어 참국하게 한 것은 의심할 만한 일이 있음을 염려함이니 별도로 신문하에 위단이 있은 뒤에야 원추안을 참고해서 결단함이 마땅하며 초추안에다가 억지로 끌어대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성금을 주문함에 미쳐서는 과연 위단이 있었으므로 취품하였을 뿐이고 신등이 대이가 이 일을 하였다고 결단함이 아니며 또한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결단함도 아닙니다. 대저 옥사는 잘못된 것을 참작하여 신국하되 반드시 귀일하도록 한 뒤에야 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의 아뢰미 이와 같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말한 것은 오늘 아침에 아랜 것과 같지 아니하다. 아침에는 이를 잘못 헤아렸다 이르고 이제는 바로 도리어 이와 같으니 대비께서 추초한 일이 어찌 허사가 된단 말인가. 그대들은 반드시 이 일을 의심할 것이나 그대들이 아랜 것을 보면 과연 대간의 직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 마땅히 제대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일 무 세 번째 기사 종부시정 이창신이 상서하기를
신이 해마다 병을 앓을 때마다 고천원을 입어 특별히 휴가를 내려주시고 약을 내려주시어 여생을 보존토록 하시니 사람들은 영화롭게 생각하나 신만 홀로 두렵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심중하여 약에도 효용이 없습니다. 풍단이 겨우 낫는 것 같았다가는 다른 증세가 덧붙여 발생합니다. 오른쪽 귀에는 부종이 나서 매미 소리가 거듭 들리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어질어질하여 정신이 취한 것 같다. 혹은 빙빙 돌아 넘어지고 허리와 다리가 찌르는 듯이 아파 걷기가 어려우니 지금 놓치고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폐질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생각하건대 본사는 종친을 교찰할 뿐만 아니라 결성할 일이 기묘하니 다른 시, 감과는 크게 같지 않음이 있습니다. 신이 장관으로서 여러 달 직책을 비워두었으니 어찌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마음을 졸여 병의 증세가 더욱 깊어져 나을 가망이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편한대로 병을 치료함이 신의 뜻입니다마는 조정에서 휴가를 받고 몸도 관직에 매여 있어 소원을 이루지 못하니 지극히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직임을 최대하도록 명하시어 한가한데 몸을 두어 안심하고 치병할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창신은 쓸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병이 있다고 말하니 그를 송서하게 해서 준직을 제수하고 또 약을 주게 하라 하였다. 송서는 실직에서 물러난 정일품 영의정에서 정삼품 문무부 당상관까지를 우대하여 서반의 소속의 중추부로 보내는 일이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일 무 네번째 기사 2조 병조의 전지하기를. 집병 안영덕 정은 김사지를 개차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일 무 다섯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지하기를. 본부에서 비록 죄인을 나누어 가두어 둔다고 하더라도 말이 서로 혹 누설되기도 하고 몰래 편간을 식기에 넣어서 내외의 말을 통하는 자가 또한 간혹 있으니 그러므로는 엄격히 건방을 더하여 이와 같이 하지 못하게 하라. 만일 혹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땅히 죄책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4일 신묘 첫번째 기사. 상부의 사례기를 우성지 권경문 명을 받들고 의금부에 갔으니 상금을 마땅히 형신해야 하는데도 형신하지 않았고 부거지는 마땅히 형신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어긋난 단서를 가려서 아뢰었으니 죄율이 장 90대를 속바치게 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이 어질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이를 잘못 헤아려 썼던 것뿐이다. 버려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4일 신묘 두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경성의 보위, 덕진파 등의 보는 단지 벽성만을 쌓고 군줄도 또한 적으니 마땅히 이 두 보를 혁파하되 그 군사는 삼삼파에 합속시켜 사하북만호로서 이자하고 사하북은 권관으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5일 임술 첫번째 기사. 문소전 제2에 예전에는 자축을 썼는데 임금이 그것이 연기가 있다 하여 납촉으로 대신하게 하니 봉상시에 사례기를. 1년의 용도를 모두 계산하니 부족한 황납이 5건입니다. 하니 호조의 사례기를. 참건대 공납을 더 정해주소서 하자 승대원의 전교하기를. 옛날에 없었던 일을 이제 다시 백성에게 더하여 정하면 민간이 반드시 소요스러울 것이다. 만약 부득이하면 마땅히 진상을 감하여 소용되는 것에 이바지하게 하라. 더 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성지 등이 아뢰기를. 봉상시의 총납도 또한 남는 수요가 있으니 또한 주의하여 쓰기에 족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5일 임술 두번째 기사. 도성지 김은기 등이 아뢰기를. 서늘에 일본국 사신을 접견하려고 하셨으나 비로 인해 중지하였고 건자에 또 상체가 편안치 못하여서 중지하였는데 지금은 더위가 바야흐로 치열하니 아마도 접견하실 수 없을 듯합니다. 또 이 무리들이 서울에 도착한 지가 이제 벌써 60일이 되었고 격군이 포구에 있으며 날마다 양식을 받으니 그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조로 하여금 접견할 수 없는 이유를 개요토록 하여 예조에서 연양하고 예물을 내려주게 하소서.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연구를 그 관에 보내어 잔치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선교하기를. 예전에는 비로 인해 중지하였고 이제 또 병으로 중지하였으니 내 몸도 또한 어찌 우연하겠는가? 그러나 만약 사고가 있다면 비록 천자의 사신이라도 오히려 접견할 수가 없거늘 하물 이 무리들이겠는가? 그리고 또 내가 일찍이 한 차례 접견하였다. 그러나 저 무리들이 스스로 의심하기를 예전에는 항상 2번 접견하였는데 이제는 한 번의 접견에 그치니 우리를 대접함이 박하해졌다고 할까 두렵다. 나의 서병이 지금은 이미 나았으니 마땅히 며칠 관망하였다가 처리하겠다 하였다. 격군은 격군의 취음을 말한다. 수부의 한으로서 사공의 일을 돕는 사람 섬격을 말한다.